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백남기 대책위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생중계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치시고 나오셨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최정점에 있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너무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데 왜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야 될 그럴 정도의 정말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아니 세월호도 그러고 국민의 생명이 죽었으면 진상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를 하는, 이 정부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근거가 있는지. 네. 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 가서 사망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책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야당 총재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김선일이 죽었다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책임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공격했던 분 아닙니까? 네. 아니 김선일이야말로 우리가 가라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어찌됐건 말려서 강가를, 그러면 그 보수주의 논리로 우리 국군을 그러면 철수했어야 된단 말인가? 그쪽 그 박근혜 식의 논리면 네. 그 정도까지 했던 분이 이 세월호나 백남기 이 사건을 처리한 걸 보면 네. 정말 너무 적반하장이 아닌가,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백히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책임 규명을 해야죠. 지시한 정도. 그런데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를 보면 네. 아예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냥 언론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거 완전히 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봅니다. 네. 이번 K재단, 미르재단 그것도 네, 이번에 대정부질문 하셨죠? 제가 질문했으면 정상적인 총리라면 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 살펴서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인 총리의 답변이지. 그 유언비어를 한 사람은 오히려 단속하겠다. 네. 이거는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입을 다물라 뭐 이런 지시. 그러니까 진실을 밝힌 걸 방해하는 네. 수사 방해 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참 최소한의 정부로서의 존립의 정당성이 무너진 정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참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부터 네. 쭉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자신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응원하는, 옹호하는 그런 국민들은 자기 국민이고, 네.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의 거잖아요. 히틀러식의 노법이죠. 히틀러가 비국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 이번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황교안 총리의 그 무성의한 답변을 보고, 저도 인천시장 때나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사실 눈만 내려도 네. 오늘 밤에 눈이 낸다, 내일 아침에 시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실국장 회의를 하고 제설차랑 야마칼슘 준비해서 새벽부터 뛰는데, 네. 아니 여기는 물류 대란이 났는데 네. 총리가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도 안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는커녕.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네. KDB 총리 다 불러놓고 뭐가 문제냐고 이 가르마를 타고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호도 대통령이 모아서 이것은 이미 배가 침몰했으면 해군을 투입한다고 결정을 해줘야지. 바닷속을 아무것도 모르는 해경들 갖다 놓고 네. 그거를 해라고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걸 교통사고라 그래? 예. 교통사고 내면 구조는 국가의 책임이죠. 네. 참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야당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 정책 이런 걸 선보여야 될 텐데, 맞습니다.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저도 노력해야 되고, 저는 네. 우리 야당이 무슨 보수표 의식한다고 적당하니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성실하게 국민의 요구와 아픔에 대변을 하는
정치,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이를 하나하나 정말 이 전쟁 위기에 이 한반도를 구할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보고요. 네.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네. 이 정권 교체가 그냥 야당이 권력을 잡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한 맺힌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고 전쟁 위기로 불안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네. 그런 신뢰가 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노부엇이라고 경찰에 한숨 연행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 용산경찰서에 제가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시는 길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백남기 농민 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야삼당에서 힘을 또 모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저는 이 부검한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 게 네. 아니 책임자 처벌도 안 할 인간들이 뭘 부검하겠다고 저는 그러면 정말 아니 진짜 나는 이 정부가 이 책임자를 정말 이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고 네. 뭘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검 문제를 정말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오히려 지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걸 병사라고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검을 하겠다는 걸 누가 용납하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책적 대안이나 희망 이런 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 수고합시다. 네, 좋습니다.